네, 어제 광주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 건축 상층부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죠. 연락이 끊긴 작업자들이 있으나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서 현재 수색 작업이 재개되진 못하고 있고 오늘 아침 긴급 안전 진단에 들어갔습니다. 네, 붕괴 사고의 원인과 앞으로의 실종자 수색과 관련해 고층 건물 전문가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대학 학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광주의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이 외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콘크리트 타설 중에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 콘크리트 타설 어떤 작업이고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사고 원인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예, 작년 6월에 광주 학동 붕괴 사고 이후에 또다시 광주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것은 유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외벽이 16개 층이나 한꺼번에 무너졌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저는 없습니다. 네. 사고라는 것은 흔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일어난 사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붕괴 당시에 해당 지역에 바람도 상당히 많이 불고 눈발도 날렸다고 하는데 아파트가 39층의 고층 건물이잖아요. 네. 강풍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연관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예, 그럼요. 바람이 불면 코너 부위에 바람의 영향이 취약하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바람이 이제 코너 부위에 집중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철근을 배근하고 코너 부위에 제대로 콘크리트를 타설했다면 이와 같이 16개 층이 한꺼번에 붕괴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콘크리트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 이렇게 콘크리트 강도가 나오지 않고 주민들에 의하면 뭐 일요일에도 공사를 하는 등 무리한 공사를 이어갔다 이런 증언이 나오는데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해봐야겠지만 그 철근 배근을 제대로 하고 콘크리트 강도를 충분히 발현하면 문제가 없었지만 보통 우리가 한 저층부부터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충분히 강도가 발현된 후에 다음 층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콘크리트가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콘크리트의 강도를 충분히 발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3명은 자력으로 대피를 했고 그리고 3명은 구조가 된 상황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장 인부 6명이 실종이 돼서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1분 1초가 실종자 가족 상황에서는 급할 텐데 붕괴 위험 때문으로 수색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색이 언제쯤 재개될 수 있을까요? 글쎄, 그거는 이제 소방 전문가들의 이제 의견을 들어야겠지만 저는 이제 건축 전문가로서 이와 같은 붕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그 작업자들이 어디 있는지는 예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공사관리 책임자가. 그런데 지금 어디 있는지도 지금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현장 관리에 대한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소방관들의 협조를 받아서 작업자들의 좀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실종된 인부들이 28층에서 31층 사이에서 공사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려면 공사관리 책임자가 있거든요. 또 안전관리 책임자도 있고 그 공사 시작 전에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도 하고 공사 중에 안전에 대한 확인도 하고 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들의 생명은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붕괴 사고로 인해서 작업자들이 어디 갔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안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소방당국은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 구조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하고 먼저 안전 점검을 다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등을 띄워서 이 안전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럴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검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맨날 사고가 날 때마다 형식적인 안전 진단을 주로 하는데 저는 형식적인 안전 진단은 사실 안전 사고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정밀 안전 진단을 통해서
이와 같은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맨날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고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취재하고 이런 것은 전문가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보통 이렇게 안전 점검이 진행이 될 때 약 몇 시간 정도 걸리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형식적으로 시간을 따질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많은 시간을 두고 또 필요 없는 또 안전진단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정밀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안전진단을 통해서 공사 지연 또는 거기 종사자들의 생명도 정말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현재 겉으로만 봤을 때는 외벽 구조물이 뜯어져 나간 걸로 보입니다. 건물 예. 내부는 문제가 없을 걸로도 예상이 되는데 어떤 상황으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글쎄요, 그 정밀 안전 진단을 해봐야 알겠지만 내부에도 문제가 있지만 위험 반경에 있는 그 주변 건물들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존에 설치된 타워 크레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타워 크레인은 그대로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물에다가 몇 개 층씩 이렇게 해서 결속을 시키는데 내가 그 코너 부위 무너진 부위뿐이 아니라 타워 크레인 부위를 보니까 거기도 어느 정도 붕괴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워 크레인 안전을 위해서 철저한 조치를 취하고 그 주변에 위험 반경이 있는 그 건물들에도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제 이렇게 붕괴 사고가 나면서 인근의 주민들도 모두 대피를 한 상태인데 보통 이렇게 40층 가까이 되는 고층 건물이 붕괴를 됐을 때 추가 붕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정밀 안전 진단을 해봐야 알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붕괴 사고가 저는 안타깝습니다. 광주 합동 붕괴 사고 때문에 국회에서는 건축물 안전관리법을 일부 개정해서 지금 곧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것이 필요하지 얼마 걸리냐 어디까지 하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는 이런 붕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희 모두도 같은 마음입니다. 말씀해주신 140m 높이의 타워 크레인이 붕괴할 위험이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네네. 이 부분은 일부가 붕괴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대피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니 우선 조치를 해야 되죠.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타워 크레인 상태를 보고 다른 그 피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책 또 장치를 마련하고 거기에 위험 구역에 들어와 있는 그 건물 또는 사람들이라면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전문가로서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반복되면 안 된다 강조를 해주시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예. 실제 어제 본회의에서 이 광주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된 재발 방지법 통과가 된 날 이 사고가 발생을 했고 또 당시 이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된 이 시공사가 이번 참사의 시공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이런 수칙 위반이 확인이 되고 이런 참사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안전은 한 건설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가 없고 안전은 공사하는 그 현장 책임자, 안전관리 책임자, 또 감리자, 또 그것을 관리하는 관할구청, 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거지 이게 무슨 사고가 나면 법을 고치고 처벌을 강화하고가 아니라 정말 안전에 관련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책임지는 그러한 안전에 대한 의식이 저는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대학 학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